안녕하세요. 대전 대신고등학교 교사 이진우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현재 중학교 3학년들이 대학을 가는 건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 현재 중학교 3학년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어떤 방식을 하면 좋은지에 대한 약간의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입이기 때문에 대입의 기초, 그다음에 대입의 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고등학교 3학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실제 아이들이 대학 갈 때 어떻게 과목 선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전형에 주로 해당되는 내용일 텐데요.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 그리고 왜 그게 중요한지라는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택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입입니다. 대입을 자꾸만 대학 하나만 보게 되는데 또는 가끔 방송에 나오는 정시 40 확대 이런 뉴스들을 중심으로 이해하시게 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동시에 내 아이에게 그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의 입시 경향의 변화가 물론 넓게 보면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실제 서울대학교의 입시 경향하고 지역 거점 국립대인 충남대학교의 입시 경향하고 또 지역 사립대들의 입시 경향은 좀 다르거든요. 이렇게 전체 숲을 보는 동시에 내 아이에게 맞는 나무도 함께 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대입은 크게 9월에 시작되는 수시 모집이라는 것과 그리고 수능 시험을 본 이후에 그 수능 성적을 가지고 가게 되는 정시 모집, 마지막으로 2월 달에 정시까지도 미달이 되는 학과들에 의해서 모집하는 추가 모집,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건 수시 모집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정시라는 부분들은 사실 재학생들보다는 졸업생들이 강세인 영역이라서 그렇기도 하고요. 이건 지금부터 뭘 준비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수능시험을 봐서 성적이 나와야지 그래야 비로소 시작되는 전형이라서 그 부분은 약간만 소개시켜드리고 주로 수시 전형, 그 중에 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준비해야 되는 학생부 종합전형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크게 현재는 4+2 체제라는 용어를 씁니다. 즉 수시는 4개, 그다음에 정시는 2개라는 뜻인데요. 논술 위주를 빼고 그 다음에 대부분 학생들에 해당되지 않는 실기 위주 전형을 빼고 나면 실제 수시는 2개, 정시는 1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시는 학생부 위주라고 용어를 쓰는데 흔히 알고 있는 교과 전형, 즉 내신 성적으로 가는 전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종합 전형, 즉 당연히 내신도 중요하지만 내신 이외에 추가적인 자료들이 필요한 이런 전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수능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내신 성적과 주로 수능 최저를 통해서 기준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학생부 종합은 물론 교과 성적도 어느 정도 중요하지만 활동 이런 부분이 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시는 수능이라고 볼 수 있고 일부 대학에서 학생부를 반영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그냥 정시는 수능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까 나무와 숲을 같이 봐야 된다는 말씀 앞에 드렸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즉 전국적으로 보면 교과 전형이 훨씬 비중이 큽니다. 현재 물론 기준입니다. 반면에 서울 지역을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훨씬 더 큰 걸 알 수 있고요.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으로 가면 종합 전형 비율은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봐야 되기도 하지만 숲도 같이 봐야 되고 또 숲을 보면서 내 아이가 가려고 하는 대학은 어떤지 이걸 같이 보는 게 필요하다. 수능은 앞서 말씀드리지만 수능 성적으로 갑니다. 이때 가끔 수능에서도 몇 등급이면 어디 가고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수능은 등급을 활용하진 않고요. 100분위, 서울 상위권 대학은 표준 점수라는 걸 가지고 갑니다. 즉 전국의 학생 중에서 내 아이가 몇 등이냐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100분위보다는 표준 점수가 좀 더 상위권에서는 더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은 표준 점수를 본다. 그리고 보통 중위권 대학 또는 하위권 대학들은 100분위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등급은 보통 그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계산할 때만 주로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수능은 2021학년도 현재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과정과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즉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아이들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면 현재 중학교 3학년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즉 2022학년도 수능과 동일하게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국어에서도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고, 수학도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고, 영어는 필수 과목만 있고요. 탐구도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17개 전체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학마다 그 과목을 제한하는 대학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에 어느 학과를 생각하는지를 고민하셔야 좀 더 정확한 선택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출제 범위인데 지금 현재 당연히 2021학년도 현재 고3과 그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죠.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좀 따로 존재한다. 따라서 인문 자연 계열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을 배우게 되고 2학년 때부터 아이들이 선택하는데, 이때 선택할 때 내가 수능을 중심으로 갈 건지 아니면 교과 전형을 중심으로 갈 건지 아니면 종합을 할 건지에 따라서 선택 과목이 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과목의 유무 또는 그 선택 과목의 심화 정도에 따라서 상당히 큰 유불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교과는 내신 성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좀 보셔야 될 게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당연히 중3도 해당됩니다. 2학년부터는 일반 선택이라는 과목도 있고 진로 선택이라는 과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로 선택이라는 과목은 절대평가입니다. ABC 평가를 하거든요. 반면에 일반 선택이라는 과목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1등급부터 9등급이라는 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학에서 이걸 활용할 때 일반 선택을 반영하는 방법과 진로 선택을 반영하는 방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이미 2022학년부터 어떻게 그걸 반영할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예시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교과 위주 전형은 당연히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종합전형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내신 성적의 영향이 교과에 비하면 상당히 떨어진다. 어쨌든 학교 활동들을 전반적으로 다 보게 된다. 학생부의 교과 영역, 즉 내신 성적이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교과 세특, 즉 수업 시간에 했던 수행평가라던가 이런 활동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하고 있다면 당연히 수행평가가 비율이 높은 이런 학교를 선택해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비교 정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시 말씀드렸잖아요. 정시는 수능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때 졸업생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구나 앞으로 2023학년도부터 일부 대학의 정시가 40으로 증가하게 되면 사실은 그냥 정시는 졸업생 전형, 그 다음에 수시는 재학생 전형, 교과는 지역학생 전형, 종합은 보통 이제 광역시 단위라든가 뭐 이런 지역의 전형, 이렇게 뭐 극단적으로 이해해도 될 만큼 이제 그렇게 전형이 나눠진다. 따라서 수능과 교과와 종합을 함께 준비한다. 이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는 거고요. 굉장히 힘들게 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교과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내 석차, 정시는 전국 석차. 보통 50만 명 정도가 수능 시험 작년 기준으로 봤는데요. 그러면 50만 명 중에 몇 등이냐를 가지고 가는 게 수능 전형이고요. 교과 전형은 학교에서 몇 등이냐를 가지고 가는 게 교과 전형이고, 종합 전형은 그렇게 몇 등이냐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려고 하는 학교 또는 내가 가려고 하는 전공 계열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경쟁력, 주로 발전 가능성 또는 자기 주도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걸 얼만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내신의 불리함을 뒤집는 전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 보겠습니다. 이게 뭐 한 3, 4년 자료긴 하지만 그냥 참고자료 보기에는 괜찮을까 가져왔습니다. 뭐냐면 중앙대학교인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갈 때와 그 다음에 종합 전형 중에 다빈치라고 하는 조금 더 내신을 많이 보는 전형과 그거 말고 그냥 진짜 완전히 종합 전형으로 보는 전형의 차이를 좀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건축학부 보겠습니다. 건축학부를 보면 교과 전형 합격자 평균이 내신 1.67이고요. 다빈치라고 하는 전반적인 활동을 보는 전형의 내신 평균이 2.30이었습니다. 반면에 탐구형 전형의 내신은 4.93이었습니다. 등급은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턱차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50명이 한 학년이라고 볼 때요. 1.67이라는 건 전교 7등이라는 뜻입니다. 즉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건축공학을 전공할 경우에 350명 중에 전교 7등 정도 해야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다빈치라고 하는 전형으로는 16등 정도면 갔다라는 뜻입니다. 평균적으로요. 반면에 탐구형 인재 전형이라는 하는 것은 177등까지 합격한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요. 물론 탐구형 인재 전형에는 흔히 알고 있는 자사고라던가 전국 단위 아니면 과고라던가 이런 학교가 좀 더 있긴 합니다만 실제 뭐 그렇게 비율이 많지는 않아요. 그럼 어쨌든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것을 제대로 하게 되면 이 정도의 내신을 뒤집을 수 있구나. 따라서 내 아이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선생님이 시키는 것만 잘하는 아이라면 내신이 좀 더 잘 받을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런 학교를 선택하는 거 방법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좀 더 주도적이고 창의적이고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이런 아이라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요즘 이제 주요 관심이 대입 제도 개편이라서요,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3부터 변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2022학년도, 2023학년도에 약간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24학년도부터는 대입 예고 4년 예고제, 이전까지 3년 예고제였거든요. 그럼 대입 예고 4년 예고제로 바뀌면서 현재 중3에 대한 일부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큰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면 2024학년도가 현재 중학교 3학년인데 주요한 특징은 자소서, 추천서가 폐지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많이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16개 대학 중심으로 정시전형 비율이 40%까지 확대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더 확대될 수 있냐? 현재 교육부 입장에서는 더 확대시킬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40% 정도, 그것도 16개 대학만. 그러면 딱 3개 남는 겁니다. 하나가 교과, 또 하나가 종합, 또 하나가 수능. 이 3개밖에 안 남는 거죠. 그러면 그 3개 전형 중에 내 아이가 어떤 전형에 적합하냐, 어떤 전형에 경쟁력이 있냐를 가지고 고등학교를 선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2022년 변화되는 걸 정리해 본 건데요. 핵심이 이런 겁니다. 생각보다 교과 전형의 비율이 크게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 경희대나 또는 동국대나 이런 학교들은 내신을 30% 반영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뽑던 것을 교과 100으로 간다는 거죠. 그럼 좀 다르지만 앞에 봤던 그 중앙대학교 다빈치 전형처럼 내신이 좋은 아이들이 들어갔던 종합전형이 교과 100으로 가니까 그 애매한 중간에 있던 종합전형 아이들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도 잘 나오면서 종합전형도 어느 정도 준비하는 애들은 되게 애매해지는 상황이 벌어지지만, 반면에 원래부터 종합전형에 올인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별로 상관이 없는,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물론 정시가 약간 증가하는 건데, 정시 증가 인원을 가만히 보시면 대부분 논술이라던가 또는 교과전형 인원이 움직이는 거고요. 순수하게 정시 인원이 많이 증가하는 학교는 종합 100으로 선발했던 수시에서요, 이런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정도가 눈에 띌 정도로 증가하는 거고, 나머지 대학들은 사실 큰 변화는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지금 이게 재학생 비율이거든요. 그럼 2020학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양대는 전체 정시 합격생이 20%밖에 재학생이 없었던 겁니다. 이때가 졸업생의 비중이 수능에서 30%가 빠듯하게 됐을 때 얘기거든요. 그럼 앞으로 수능이 40% 증가하고 졸업생 전체 비율이 증가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서울권의 대부분의 대학이 정시에서 졸업생 비율이 80, 90 이상이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과연 그때 재학생들이 그 수능으로 졸업생과 경쟁하는 게 과연 가능하겠냐? 더군다나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재수생 비율은 서울이 지역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고요. 자, 보시면 이런 전형이라는 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쭉 계획되어 움직인다는 거죠. 현재 고3 아이들이 2015 개정교육과정을 적용받는데, 이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이미 초등학교 4학년 때 결정됐고요. 그거에 따라서 전국에 진로 진학 상담교사 부전공을 양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당연히 진로라는 과목을 배우고 자기 다양한 체험이라던가 또는 진로 심리검사, 적성검사를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찾을 거고, 거기에 맞춰서 고등학교를 진학할 거고, 당연히 그렇게 맞춰 진학한 아이들이 대학 갈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자기의 진로나 적성에 따라서 대학을 선택해야 된다.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장 적합한 전형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근데 이미 예정된 것처럼 2025학년도가 되면 고교 학점제가 시작됩니다. 이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현재 대학과 수업 방식이 거의 비슷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주 극단적으로 가면 수능 전형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지금의 진로 선택 뒤에 설명드릴 이것과 매우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의 큰 방향성은 변하지 않는다. 아주 작게는 변할지 모르지만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좀 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